서울 강서구 공항시장 근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손가락을 세게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아무것도 내가 욕을 해도 기억도 못하죠? 그럼 그냥 죽기 전까지 가만히 있어요.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 눈빛에는 치매 환자의 흐릿함이 아니라 선명한 의지가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 시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며느리의 본성을 보기 위해 한 달 넘게 완벽하게 연기해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혼자 가진 강서구 상가 건물이 시세 20억 이상이라는 것을. 그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며느리는 무릎부터 꺾이며 주저앉았다. 서울 강서구 공항시장 사거리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세월에 눌린 30년 차 아파트가 나온다. 그곳 101동 1203호. 시어머니 박혜수는 그 집에 들어온 지 2달째였다. 아들 성수는 회사에서 늘 늦게 들어와 아침에 잠깐 얼굴 보기도 어려웠다. 손주는 초등학교 1학년. 며느리 진아는 맞벌이와 육아, 스트레스로 늘 날이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 집에 오기 전까지 강서구에서 작은 전셋집을 얻어 혼자 살았다. 몸도 마음도 혼자 고되니 아들이 모셔가자고 해서 이 집에 온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며느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었다. 처음 며느리는 예의를 갖췄지만 일주일 지나자 말투가 달라졌다. 어머니 신발 두시는 곳도 몰라요? 저쪽에 두셔야 돼요. 여기 놓으면 집이 지저분해져요. 어머니가 빨래 돌리지 마세요. 냄새 나요. 저희 방식이 있어요. 저는 예민한 편이라 어머니 행동이 자꾸 신경 쓰이네요. 그 말투는 날카롭지 않았다. 그렇지만 따뜻함이 전혀 없었다. 표정은 미묘한 불만으로 굳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며느리도 스트레스가 많겠지 하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밥을 하다 냄비를 태웠다. 그날 며느리의 표정은 완전히 굳었다. 아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태우면 냄새가 빠지는데 며칠 걸려요. 진짜 좀 조심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 하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며느리가 전화로 친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무슨 실버타운 봉사자야? 정말 미치겠네. 시어머니 모셔오니까 집안이 냄새도 나고 난장판이야. 아, 나 진짜 멘탈 나간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마음은 처음으로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불편해하는 이유를 시어머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들 성수는 퇴근 후 어머니 앞에서는 다정했다. 손주도 좋아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항상 예민하고 차가웠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화장실 근처에서 며느리와 시누이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나 솔직히 시어머니랑 못 살겠어. 그냥 치매 오면 시설에 보내야지 뭐. 우리 집에 둘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온몸이 굳었다. 그날부터였다. 시어머니가 치매 연기를 시작한 것은 기억이 흐릿한 척, 약속을 놓친 척, 손잡이를 반대로 돌리는 척.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짜증을 그대로 드러냈다. 어머니는 왜 항상 같은 걸 2번 말해요? 저 이래요. 정신 없어요. 이제는 전화도 하지 마세요. 손주 학교 끝날 때마다 왜 묻는 건데요? 며느리의 말투에서 시어머니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며느리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부담으로 보고 있는구나. 그리고 이 며느리에게 진짜 나를 알려주지 말아야겠다. 지금은 절대.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강서구에서 남편이 남겨준 상가 건물 하나. 월세 잘 나오는 작은 20억짜리 건물이었다.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35년간 혼자 관리하며 키운 재산이었다. 시어머니는 생각했다. 이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끝까지 보자.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손주에게 말했다. 너희 할머니는 요즘 기억을 잘못해서 그래? 너까지 말 걸면 헷갈리니까 그냥 연락하지 마. 그 순간 시어머니의 가슴 안쪽에서 무겁고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손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는다. 할머니가 아픈 거야?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다. 응. 그래서 많이 못 도와주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꼼짝도 못한 채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내가 이 집에 오지 말았어야 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결심이 생겼다. 이제 그만하자. 더는 당하지 말자. 내가 가진 걸 보여주자.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한 장이 놓였다. 며느리는 처음엔 뭐지 하고 대충 넘겼다. 그러다 소유자 박혜순, 강서구 20억 팔림 시세. 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졌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치매라면 이런 걸 기억 못 하겠지. 그런데 잘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도 기억하고 있다. 며느리는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다. 저는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시어머니는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말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나를 정말 가족으로 보는지, 아니면 그냥 짐 덩어리로 보는지.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부터 풀렸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말이 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도 오늘 알았으면 한다. 그날 밤 며느리는 몰래 베란다에서 울고 있었다. 그 울음은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섞인 울음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손주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티자. 서울 밤하늘은 조용했다. 하지만 이 집 안에는 모두가 잠들기 전까지 긴장과 후회와 죄책감이 흐르고 있었다. 며느리는 어젯밤 이후로 시어머니의 눈빛이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 눈빛에는 초라함도 불안함도 무력함도 없었다.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결정이 있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겁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단 한마디를 던졌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 그 말은 며느리에게 경고였고 심판이었고 두려움 그 자체였다. 며느리 진아는 밤새 뒤척였다. 시어머니가 가진 상가 건물 20억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가장 무서운 건 가족을 속이면서까지 자신을 시험했다는 것. 진아는 갑자기 자신이 그동안 했던 말투, 던졌던 말, 표정, 숨소리 하나까지 전부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먹어요?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요. 치매면 시설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 말들이 한 문장 한 문장 칼처럼 자신의 가슴에 박혔다. 진아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끔찍한 며느리였구나. 하지만 후회보다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아들에게 말하면 어떡하지? 혹시 상속에서 나를 빼버리면, 손주를 데리고 가버리면. 진아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손이 덜덜 떨렸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읽히지 않는 얼굴이었다. 진아는 애써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진아는 가슴이 더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몇 분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늘 내가 주는 걸 먹었지. 오늘도 그러면 된다. 말투는 부드러웠는데 그 속에 담긴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다. 진아는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을 향한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래서 일부러 다정한 척 말했다. 어머니, 김치찌개 끓여 드릴까요? 아님 된장찌개 드실래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시선을 진아에게 두지 않으며 말했다. 내가 편한 걸로 해라. 진아는 뭔가 더 불안해졌다. 이게 테스트야. 점심 먹고 손주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민재는 할머니를 보면 늘 다정하게 안기던 아이였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며느리 진아가 할머니를 아픈 사람으로 계속 말해온 탓에 아이도 조심스러워졌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다.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짙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민재가 방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 아이에게 거짓말을 했더군. 내가 아파서 민재랑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진아의 숨이 턱 막혔다. 저는 걱정돼서 말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걱정한다는 사람의 목소리 톤이 아니었다. 그 말 한마디에 진아의 얼굴은 빨개졌다가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는 다시 말했다. 민재는 아무 잘못 없다. 앞으로 아이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할 때 정확히 하자. 진아는 급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저녁 무렵 아들 성수가 퇴근하고 들어왔다. 어머니, 오늘은 어디 안 아프셨어요? 그 말에 진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시어머니가 성수에게 전부 말했나? 그 순간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지. 하지만 아픈 사람보다 주변 사람이 더 힘들 때도 있다. 진아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진아는 식탁 위 물컵을 잡고 손을 꽉 쥐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성수에게 말한다. 성수야, 너는 내 아내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냐? 그 말에 진아는 시선이 흔들렸다. 그 다음 시어머니가 던진 말이 오늘의 핵심이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너는 알아야 한다. 성수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진아를 보지 않고 말했다. 며느리가 알아서 말할 거다. 진아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건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세 번째 시험이었다. 내가 성수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진아는 숨이 막혔다. 성수가 진아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치매 아니라고 하시는데 무슨 일이야? 진아는 머리가 새하얘졌다. 시어머니는 계속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모든 사실이 담겨 있었다. 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병원에서 치매 의심 받으셨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병원에서는 고혈압 약만 처방했다. 진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성수의 표정이 굳었다. 대체 왜 그랬어? 진아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저는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은 반쯤 진심이었고 반쯤 핑계였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힘들어서 사람을 깎아내릴 수는 없다. 그건 변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진아는 눈물이 터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식탁에 놓인 가방을 열었다. 거기에는 두 번째 서류 봉투가 있었다. 첫 번째는 등기부등본이었다면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와 세금 관련 서류였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내 건물의 임대 계약서다. 그리고 세금 낸 기록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도 있다. 진아는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그대로 진아 앞에 놓으며 말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겠다. 성수조차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의 본심은 위기 때 드러난다. 너에게도 그 시간이 왔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심판이었고 예고였다. 그날 밤 진아는 잠들지 못했다. 상가 건물, 재산, 테스트, 시어머니의 눈빛, 성수의 표정,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일 시어머니가 어떤 시험을 줄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손주 민재가 그려준 그림을 보며 혼자 미소 짓고 있었다. 저 아이만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펐다. 며느리 진아는 밤새 뒤척였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작되었다. 시어머니가 작은 방 문을 열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내가 얼마나 나를 이해하는지 보고 싶다. 그 말은 친절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진아의 심장을 그대로 짓눌렀다. 아침 햇빛이 아파트의 낡은 벽지를 훑고 있을 때 진아는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었다. 손은 떨렸고 숨소리가 자꾸 거칠어졌다. 전날 시어머니가 내민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그 서류들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것만 봐도 진아의 속은 뒤틀렸다. 이제 시어머니가 나를 시험하기 시작했어. 어제와 다른 점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모든 행동에서 정확하고 또박또박하고 절도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치매 연기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 실감났다. 시어머니는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고 방을 깨끗이 정리해 두었다. 진아는 서둘러 말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쉬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아를 흘긋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한 말이 생각난다. 내가 하면 더 지저분해진다고 했지. 진아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때는 좀 예민했어요. 사람이 예민하면 말버릇이 달라지니? 그렇다고 해서 말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진아는 그 자리에서 더 작아졌다.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는 진아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나에게 말했던 것들 전부 기억하고 있다. 그날의 표정과 목소리도. 진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겠다. 진아의 눈이 커졌다. 기억 테스트? 시어머니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동안 나에게 했던 행동을 내 입으로 스스로 말해보자. 진아는 숨이 턱 막혔다. 내가 치매라 생각하고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한 말들도 말해라. 진아는 손으로 물컵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좀 예민해서 말을 심하게 한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진아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다. 저는 어머니가 냄비를 태우셨을 때 좀 화가 나서 조심하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더 기다렸다. 그리고 진아는 한숨을 삼켰다. 그리고 치매면 시설 갈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고 있지.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상처내는지. 진아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진아는 집안을 서성거리며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침묵이 오히려 가장 무서웠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전부 말하면 어떡하지? 시어머니가 나를 이제 완전히 경계하면 어떡하지? 상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떡하지? 그 모든 생각이 진아의 머릿속을 휘저었다. 진아는 자석처럼 등기부등본 쪽으로 눈이 갔다. 그 서류가 그녀에게는 공포이자 유혹이자 현실이었다. 시어머니가 가진 걸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 한 모든 행동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며느라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진아는 숨을 들이쉬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시어머니는 이번엔 성수 이야기를 꺼냈다. 성수가 나에게 그러더라. 너희 둘이 요즘 말다툼이 많다고. 진아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서로 바빠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치지 않았다. 성수가 힘들어하더라. 자기 아내가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진아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어머니, 성수한테는 제발. 내가 나에게 한 말과 행동은 성수의 삶까지 영향을 준다. 진아는 갑자기 다리가 풀렸다. 그동안 남편 앞에서는 조금도 티 안 나게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우리 집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내가 바뀌지 않으면 망가질 수도 있다. 그 말은 경고였고 간절함이었고 진심이었다. 진아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새벽부터 일하고, 아들 챙기고, 남편도 늦게 오고, 저 혼자 모든 걸 해야 해서 너무 버거웠어요. 시어머니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고 아픈 사람 취급하고 애한테 거짓말을 하면 되겠어. 진아는 입술을 깨물며 울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진아의 눈을 오래 바라봤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매 한 가지다. 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뭘 하면 되죠?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단순한 문장으로 말했다. 진심을 보여라. 그날 저녁, 진아는 갑자기 걸음이 멈췄다. 신발장 앞에 시어머니의 슬리퍼가 보이지 않았다. 방에도 없었다. 거실에도 없었다. 여보, 어머니가 안 보이셔. 둘은 집안을 뒤졌지만 시어머니는 없었다. 진아의 손이 떨렸다. 설마 정말 집을 나가신 거야? 남편 성수는 옷을 입으며 말했다. 근처 전부 찾아보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진아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만약 시어머니가 마음을 닫고 정말 떠나버렸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근처 공원을 찾아갔다. 어두워지는 초저녁, 바람은 차가웠다. 그리고 그곳, 공항시장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서 시어머니가 혼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다. 성수가 먼저 달려갔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 왜 말도 없이 나오셨어요? 시어머니는 같은 자리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금 생각이 필요했다. 진아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진아를 향해 말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찾을지 보고 싶었다. 진아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다. 공항시장 근처 공원. 시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차갑게 굳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찾는지 보고 싶었다. 그 한마디가 던져진 순간 진아의 다리는 힘이 풀렸고 바람 소리까지 날카롭게 들릴 만큼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진아는 욕실에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적셨다. 물방울이 턱에서 떨어지는 동안 자신이 저지른 말들과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조각처럼 쏟아졌다. 손주에게 했던 말, 남편 몰래 했던 투정, 시어머니에게 던졌던 차가운 문장들, 모두가 기계처럼 재생되며 진아의 심장을 쥐어짰다. 도대체 내가 왜 그랬지? 그 순간 진아는 스스로의 모습이 처음으로 너무 선명하게 보였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며느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진아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아침이 밝자 시어머니는 부엌에 먼저 나와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움직임은 느리지만 정확했고 어디에도 어제까지의 약한 노인의 모습은 없었다. 진아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러나 시어머니는 말을 끊었다. 어제 일은 지나갔다.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잘려 있었다. 진아는 입술을 물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오늘은 내가 나에게 어떤 마음인지 내가 직접 느껴보고 싶다. 진아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어머니는 단순한 말투로 대답했다. 일상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된다. 그러고는 정확히 진아가 싫어했던 행동을 일부러 반복했다. 냄비 뚜껑을 잘못 덮어 소리가 크게 나게 만들고 양말을 거꾸로 벗어놓고 조금씩 말이 꼬인 척하기도 했다. 과거 같았으면 진아는 분명 단숨에 쏘아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시어머니가 전부 보고 있었다. 진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정리할게요. 괜찮아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표정을 읽는 능력이 있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안다. 그 말 한마디에 진아의 등줄기는 땀으로 젖었다. 아침을 먹고 남편 성수가 출근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다. 성수야, 오늘 일찍 들어와라. 할 얘기가 있다. 성수는 놀란 표정을 했다. 무슨 일인데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이야기 좀 하려고 한다. 그 말은 폭탄 같은 경고였다. 성수는 진아를 바라봤고 진아는 눈을 피했다. 시어머니는 이미 가족 전체를 시험하려고 하고 있었다. 진아는 이 상황이 점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더 절실하게 느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말했다. 나 잠깐 시장에 다녀오겠다. 진아는 얼른 다가갔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혼자 다녀올 수 있다. 그 말은 스스로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확실한 선언이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시어머니는 멀리까지 걷지 않았다. 근처 부동산 2군데만 들렀다. 그리고 한 곳에서 임대 계약 관련 질문을 했다. 직원은 친절하게 대답했고 시어머니는 서류 하나를 받아들고 나왔다. 그 서류는 지나가 보면 심장이 멈춰버릴 문서였다.
건물 관리 위임에 대한 안내문. 시어머니는 생각했다. 이제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거의 다 봤다. 마지막 판단만 남았다. 집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리던 진아는 핸드폰을 열었다. 검색창에 무심코 적힌 단어가 스스로도 놀라웠다. 부모님 재산 상속 기준, 상가 건물 상속 순서, 시어머니 상속 며느리 포함 여부. 검색 기록을 지우면서도 손은 계속 떨렸다. 왜 나는 이런 걸 검색하고 있지? 욕심, 두려움, 죄책감, 이 모든 감정이 뒤엉켜 진아는 스스로를 더 미워하게 됐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들어오며 진아를 바라봤다.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을 하고 있냐?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산 작은 비닐봉지를 내밀며 말했다. 고구마 좀 사왔다. 밥하기 전에 하나 삶아라. 그 말조차 진아에게는 시험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성수가 돌아왔고 가족 셋이 마주 앉았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혼자 다녀왔다. 몸도 마음도 멀쩡하다. 성수는 표정이 복잡해졌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갔다. 나는 진아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부터 천천히 지켜봤다. 진아는 숨을 삼켰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나는 내 재산을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해야 한다. 진아는 그 말에 전율처럼 몸이 굳었다. 성수조차 말을 잃은 얼굴이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심은 숨길 수 없다. 오늘까지의 모습을 보니 이제 알 것 같다. 그 말은 모든 판단이 끝났다는 선언이었다. 진아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지는 바닥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감정 없이 말했다. 내일 얘기하자. 오늘은 여기까지다. 진아에게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진아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새벽 2시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그런데 시어머니 방문 밑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때 진아는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자고 있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하고 있었다. 진아는 방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밤새 내리는 그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진아를 떨게 했다. 조용히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진아는 손을 꼬집었다. 내가 왜 저렇게 했지? 며칠 전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치매라며 무시했던 순간, 아이에게 거짓말했던 순간, 남편 몰래 투덜거렸던 순간, 냄비 하나 태워도 짜증부터 냈던 순간, 하나하나가 가슴을 찌르며 지나갔다.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렸다. 진아는 화들짝 놀라 어두운 거실 한복판에서 굳어섰다. 시어머니는 방 안의 불을 끄지도 않은 채 한 가지 말만 던졌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그 문장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신호였다. 새벽까지 잠을 거의 못 잔 진아의 얼굴은 부은 채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지도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단정히 앉아 진아와 성수가 음식을 차리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판단하는 눈빛이었다. 식탁에 앉아도 아무도 식탁의 음식을 입에 넣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내가 말할 게 있다. 그 한마디에
남편 성수의 표정도 굳어졌다. 진아는 갑자기 시어머니 앞에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그동안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기울였다.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냐? 이 질문은 진아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8번째 시험이었다. 진아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제가 어머니를 가족이 아니라 부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제가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행동을 불편하게 보고 아이한테도 잘못된 말을 했어요. 그렇지.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진아를 감싸지 않았다. 하지만 화를 내지도 않았다. 조용하게 하나하나 확인하듯 말했다. 그 차가운 태도가 진아를 더 무너뜨렸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물었다. 내가 나에게 했던 말 하나라도 진심으로 후회하냐? 진아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후회는 했지만 무서워서 하는 후회인지 진심으로 하는 후회인지 스스로도 헷갈렸다. 그 침묵을 시어머니는 놓치지 않았다. 침묵이 오래가는 걸 보니 아직 결정이 서지 않았구나. 진아는 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후회해요. 정말 깊이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본문에 떨림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떨림마저 읽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맨 아래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낡은 듯 했지만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바로 건물관리 위임장이었다. 성수는 놀라며 말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부드럽게 쓸며 말했다. 나는 이 건물을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사람에게 맡기려고 했다. 진아의 손이 그 자리에서 떨렸다. 그 사람이 나일까? 아니면? 시어머니는 서류를 접으며 말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생각이 많이 바뀐다. 그 한 문장이 진아의 머리를 긴장으로 꽉 채웠다. 시어머니가 진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아야, 너는 내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짐이냐? 그 질문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숨소리조차 집안에 멈춰선 듯 느껴졌다. 진아는 손을 비틀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저에게 꼭 필요한 가족이에요. 그 말이 만약 내 건물이 없었다면 여전히 진심일까? 진아는 굳어졌다. 시어머니는 피부 속까지 꿰뚫는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내가 사람을 돈으로 보는지 사람으로 보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 말은 오늘의 핵심이자 최종 시험이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서류를 다시 펼쳤다. 진아의 눈은 서류에 박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말했다. 결정은 거의 다 내렸다. 하지만 확실히 하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진아의 손이 떨렸다. 무엇인가요? 시어머니는 마지막 시험을 꺼내듯 아주 느리고 명확한 말투로 말했다. 오늘 하루 동안 너의 진심을 보여라. 거짓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진짜 마음을. 그 말은 선고였다. 진아는 그 자리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오늘 하루 동안 진심을 보여라. 시어머니의 그 말이 끝난 순간부터 진아의 가슴은 쪼여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다. 그 결정적인 날에 며느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어떤 말들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굳히게 만들지. 아침 식사 후 성수는 출근했고 집에는 시어머니와 진아만 남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조용해졌다. 그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고 진아의 심장은 계속 빨리 뛰었다.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하지? 진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어머니가 있는 작은 방으로 다가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시어머니는 창문을 열어두고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아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문 밖 바람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은 평범한 문장이지만 진아에겐 압박이었다. 진아는 일부러 밝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청소 싹 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진아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평소처럼 해라. 억지로 다정하게 할 필요 없다. 진아의 목이 뻣뻣하게 굳었다. 다 보고 있는 거야. 진아는 거실 청소를 하며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쓰레기통 비우고 바닥 닦고 빗자루질까지 꼼꼼히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아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감시였다. 평가였다. 심판이었다. 진아는 그 시선이 자꾸만 등을 찌르는 것 같아 손이 덜덜 떨렸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이의 눈이 시어머니를 향했다. 할머니, 오늘은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민재야. 그 모습을 본 진아는 가슴이 아팠다. 며칠 전 자신이 아이에게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진아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할머니 아프신 거 아니야. 엄마가 잘못 말했어. 할머니는 건강하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진아에게로 향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달라진 점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도 말했다. 엄마가 그랬잖아. 할머니 기억 잘 못한다고. 진아는 한 번 더 자신의 말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엄마가 잘못했어. 할머니는 아픈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 판단이 조금씩 움직이는 기운이 있었다. 점심 준비를 마치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오늘은 내가 밥을 차리겠다. 진아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다고 했지. 그 말은 곧장 시험이었다.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는 동안 진아는 한 발짝 물러서 시어머니의 행동을 바라봤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일부러 국을 조금 흘리는 행동을 했다. 정말 일부러였다. 진아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다. 과거 같았으면 짜증부터 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었다. 진아는 급히 다가가 휴지로 바닥을 닦으며 말했다. 제가 할게요.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그 작은 태도 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이런 일로 화내지 않는 건 좋은 변화다. 그 말 한마디에 진아는 잠시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두려워졌다. 저녁이 되자 성수가 퇴근에 들어왔다. 그는 분위기의 미묘함을 바로 느꼈다.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진아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어머니와 이야기를 많이 했어. 성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힘들진 않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한마디 했다. 사람이 바뀌는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진아의 심장이 멈출 뻔했다. 성수의 시선이 천천히 진아에게 향했다. 그 시선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지만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진아는 남편 앞에서조차 숨쉬기 어려웠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식탁 정리를 마친 뒤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진아야,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한 행동이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냐? 진아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완전히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에 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진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꾸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가장 오래 진아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말은 오늘 들은 말 중 가장 솔직하다. 그 말은 칭찬 같으면서도 경고 같았다. 밤이 깊어지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거실 창문 앞에 서 있었다. 민재가 그려준 그림을 들고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조금은 변하더라. 그 말은 진아에게 들으라는 말이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문장 뒤에 시어머니는 아주 작게 덧붙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디까지 변하는지는 내일 보면 알겠지. 그 말은 명확한 예고였다. 낙찰도 배제도 내일 결정한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단 한마디를 했다. 오늘은 마지막 시험이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고 선언처럼 들렸고 진아의 심장을 그대로 움켜잡았다. 시니어가 가장 좋아하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시작된 것이다. 성수는 일찍 출근했지만 오늘따라 아내와 어머니의 얼굴을 계속 뒤돌아보며 나갔다. 진아는 부엌에서 물컵을 잡았는데 손이 너무 떨려 컵 가장자리에 물이 조금 튀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책임을 묻는 눈빛이 아니라 진짜 판단을 하기 위한 마지막 체크였다. 긴장할 필요 없다. 평소처럼 하면 된다. 그 말은 평범했지만 진아는 더 떨렸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일부러 천천히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아, 이걸 또 과거 같았으면. 진아는 어머니 또요. 제발 좀 신경 써주세요. 하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진아는 황급히 다가가 젓가락을 주우며 말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놀라셨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다. 진아는 멈춰섰다.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그 바뀜이 두려움 때문인지 진심 때문인지는 표정과 호흡에서 다 보인다. 진아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는 진아를 불렀다. 진아야, 내 휴대전화 어디 있냐? 시어머니는 휴대전화를 일부러 옷 속 깊이 넣어둔 상태였다. 하지만 진아는 그 사실을 몰랐다. 집안 곳곳을 찾다가 진아는 잠시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혹시 이것도 시험인가?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렇게 작은 한 가지에서도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 진아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머니, 그게 시험이든 아니든
제가 찾아드릴게요. 진아는 식탁 아래, 침대 밑, 욕실, 모든 곳을 뒤졌고 결국 시어머니 옷주머니에서 찾았다. 그때 시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이건 예전에 너였다면 짜증부터 냈을 상황이지. 진아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저녁에 민재가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일부러 말했다. 민재야, 할머니가 오늘 집을 많이 어지럽혔구나. 민재가 대답하려는 순간 진아가 재빨리 말했다. 아니야. 할머니는 집을 어지르지 않았어. 어제와 달랐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정확했다. 담았다. 솔직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은 처음으로 진아에게 긍정 신호였다. 저녁 준비를 하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진아 앞에 놓았다. 이건 이번 달 월세 일부다. 진아는 얼어붙었다. 나는 지금까지 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혼자 관리해왔다. 하지만 머지않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 그 말은 직접적인 메시지였다. 진아는 봉투를 보지 않았다. 손도 대지 않았다. 어머니, 이건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물었다. 왜? 저에게 돈을 맡기시는 것보다 저를 믿어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말은 오늘의 진심이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다. 밤이 깊어갈 무렵 시어머니는 진아를 불렀다. 진아야, 내가 정말 아팠다면 너는 어떻게 했을까? 진아는 눈물이 고였다. 제가 어머니를 더 챙겼어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면 너는 지금처럼 할 수 있었을까? 진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정직하게 말할게요. 처음엔 저도 돈을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좁아졌다. 진아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부 알게 됐어요. 나는 제가 한 행동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상황으로 봤던 게 부끄러워요. 그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창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밤 공기, 소음, 빛, 그리고 저 멀리 흐릿한 공항 활주로. 그 풍경 속에서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후회할 줄 아는 건 나쁜 게 아니다. 진아는 숨을 멈춘 채 그 말을 들었다. 하지만 후회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는 내가 지켜봐야 한다. 그 말은 심판이지만 동시에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말했다. 내일 진짜 결정을 내리겠다. 진아의 입술이 떨렸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혹은 새로 시작된다. 아침 햇빛이 아파트 창문을 스쳤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렸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차려입고 나와 단 한 문장을 말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진아의 목이 말라붙었다. 신발장에 놓인 신발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아침 식탁에는 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식탁을 둘러싼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성수야, 오늘 회사 일찍 들어와라. 저녁에 얘기해야 한다. 성수는 놀랐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오면 알게 될 것이다. 그 단호함은 마지막 전달문 같았다. 진아는 젓가락을 손에서 놓쳤다. 철커덕 하는 소리가 온몸을 뜨겁게 했다.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오래된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거기엔 서류 몇 장과 남편의 오래된 사진, 그리고 사람에게 쉽게 넘겨줄 수 없는 시어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진아는 불안에 사로잡혀 머뭇거리며 말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시어머니는 짧게 말했다. 혼자 가겠다. 그 말은 냉정했지만 분명한 의지였다. 진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양손을 꼬집었다. 어머니가 무슨 결정 내리려고, 혹시 정말 나를? 불안은 곧 공포가 되었다. 오늘의 핵심이었다. 시어머니는 오전 내내 강서구의 오래된 부동산 2군데를 방문했다. 부동산 대표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이전처럼 관리하셔도 되고 가족에게 넘기셔도 됩니다. 요즘은 상속보다 위임으로 많이들 하세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대표가 물었다. 어디로 넘기실 생각이신가요?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결정은 거의 다 했다. 오늘 저녁에 마무리할 거다. 그 시간, 집에서 진아는 시어머니가 남긴 서류들을 꺼내놓고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부내역, 건물 검사 기록, 문서마다 시어머니의 삶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진아는 갑자기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런 분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했던 거지.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자책감이 전류처럼 흘렀다. 문득 민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엄마, 할머니 오늘 많이 슬퍼 보여. 그 말이 진아의 가슴을 겨눴다. 오후 2시 현관문이 열렸다. 시어머니는 손에 작은 서류 봉투 한 장을 들고 있었다. 그 봉투가 오늘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진아는 다가오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일찍 준비해 놓을게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진아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 시선은 비난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판단을 마친 사람이 단단한 눈빛이었다. 진아는 그 눈빛 앞에서 숨도 쉬지 못했다. 퇴근한 성수는 집안 공기 이상함을 느꼈다.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분위기가. 진아는 말을 하지 못했다. 입술만 떨렸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꺼냈다. 성수야, 너도 오늘 알아야 한다. 성수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진아의 손이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그 종이가 모든 걸 바꿨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결정을 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 진아와 성수는 숨을 멈춘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나는 너희 둘에게 어떤 존재였으면 좋겠냐? 그 질문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짐인가? 부담인가? 책임인가? 아니면 가족인가? 진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성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내 결정을 말하겠다. 식탁 위 흰 종이 한 장.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믿을지, 누구에게 맡길지, 누구를 내 가족으로 볼지 정확히 결정했다. 진아의 목은 바짝 말랐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드디어 결정을 말하려 했다. 방안은 정적 그 자체였다. 성수는 손을 꼬집으며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진아는 눈물 때문에 시어머니가 잘 보이지 않았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내가 오늘 부동산에서 받은 재산 위임 문서다. 진아의 무릎이 떨렸다. 성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누구에게 주는지 아직 말하지 않았다. 결정을 말하기 전에 시어머니는 자신의 지난 세월을 꺼냈다. 나는 남편 떠나고 혼자 건물 하나 붙잡고 살았다. 돈이 있어서 편한 게 아니고 지켜야 할 게 있어서 살아왔다. 진아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갔다. 그동안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누구도 도와준 적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재산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고 싶었다. 그 말은 진아의 가슴에 철핀처럼 박혔다. 시어머니는 진아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진아야, 내가 나에게 한 행동과 말, 높낮이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 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여 흐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내가 냄비 태운 날, 나를 불편한 사람 취급했던 것, 손주에게 내가 아프다고 말하며 멀리하게 만든 것, 성수에게 말도 못하게 하고 혼자서 짜증냈던 것. 진아는 입술을 깨물며 울었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이제 알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은 지금 들으면 너무 늦다. 그러다 시어머니는 진아를 바라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가 요 며칠 동안 바뀌는 모습을 나는 분명히 봤다. 진아의 눈이 번쩍 뜨였다. 작은 말투 하나, 행동 하나, 아이 앞에서의 태도, 화를 참고 말투를 고치려는 모습. 시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진심이 조금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에 진아는 펑소리 나게 울었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펼쳐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종이 맨 위에는 부동산 관리 위임장이라는 글씨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진아는 숨을 삼키면서 테이블 위 종이를 바라봤다. 왜냐하면 적힌 이름이 누구인지 눈을 떼지 못할 만큼 긴장됐기 때문이다. 성수가 물었다. 어머니, 누구 이름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진아 앞으로 밀었다.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었다. 그 종이에 적힌 이름은 성수였다. 진아는 순간 멍해졌다. 성수도 예상 못한 듯 종이를 받아들고 한 번 더 확인했다. 어머니, 이걸 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했다. 그래, 너에게 주는 게 맞다. 진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다. 진아야, 내가 못 받아서가 아니다. 너는 아직 나를 완전히 믿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진아는 그 말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시어머니는 진아에게 차분히 말했다. 위임은 성수에게 맡긴다. 하지만 관리와 생활은 진아 너에게 맡긴다. 진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나를 간병하거나 나를 책임지라는 뜻이 아니다. 진아는 숨을 멈췄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가족으로 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던 진아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니, 저 다시 할게요. 정말 제대로 할게요. 시어머니는 아주 조용히 진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기회는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다. 사람도 잘못을 인정하면 다시 해볼 수 있다. 그 순간 진아는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수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잘 지킬게요.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결정은 끝났다. 이제는 너희 둘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로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서울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에는 긴 정적 뒤 조용한 희망 하나가 생겼다. 이날 밤 가족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위임장은 성수에게로 갔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관리와 생활은 진아에게 맡긴다고 말했다. 그 말은 벌이 아니라 기회였다. 그날 밤 진아는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진아는 시어머니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내놓게 된다.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살짝 남아있는 시간. 진아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아침을 준비했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된장국이 끓는 동안 진아의 눈에는 어제 울었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민재가 잠에서 깨기 전에, 성수가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기 전에 진아는 식탁 앞에 서서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용히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나왔다. 아침 준비했냐? 시어머니의 말투는 어제와 달랐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가벼웠다. 진아는 고개 숙여 말했다. 어머니, 오늘부터는 제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식탁에 앉아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다. 그 침묵은 좋은 신호였다. 아침 식사 중 민재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할머니, 어제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웃었다. 아니다. 어른이 무슨 울음이냐? 민재가 다가와 할머니 옆에 앉자. 진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릿해졌다. 과거의 자신이 이 아름다운 장면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진아는 아이에게 말했다. 민재야, 엄마가 어제 많이 느꼈어. 앞으로 할머니한테 더 잘할게.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엄마도 할머니 사랑해줘. 그 말이 가족의 중심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드시며 눈은 파르르 떨렸다.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작은 설거지를 하려 했다. 진아는 급히 달려갔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순간 멈춰섰다. 진아의 손이 설거지통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몇 초 동안의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래, 내가 해라. 그 말에는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신뢰가 담겨 있었다. 퇴근한 성수는 집안의 분위기가
전날과 전혀 다르다는 걸 바로 느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밝은 얼굴이었고 진아는 긴장 대신 차분함이 가득했다. 성수가 말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엄청 좋아 보이세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족끼리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달라진다. 진아는 시선만 내리깔았다. 성수는 그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고마웠다.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는 거실로 호출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손을 모으며 말했다. 나는 어제 위임장을 성수에게 넘겼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늘 하루 진심을 보려고 했다. 그동안 너희 둘의 모습, 특히 진아 너의 변화가 헛되지 않다는 걸 느꼈다. 진아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가족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진아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진아야, 너도 내 가족이다. 진아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성수는 눈시울이 빨개져 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진아는 또 위임장인가 하고 숨을 삼켰다. 하지만 종이를 펼치자 거기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진아 앞으로 작게 남겨둔 예금 통장 사본 하나. 진아는 놀라서 손을 떨었다. 어머니, 이건 제 이름인데요. 그래, 조금씩 모았다. 너에게 필요할 때 쓰라고 준비해 둔 것이다. 진아는 말문이 막혔다. 저는 받을 자격 없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변하면 자격이 생긴다. 그 말은 인생 교훈이었고 진짜 사이다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같이 식탁에 앉았다. 특별한 음식은 없었지만 음식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허물없이 서로 돕고 서로에게 진심만 보여주자. 진아는 눈물로 대답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정말 가족처럼. 성수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린 다시 시작하자. 창문 밖 서울의 밤은 밝았다. 시어머니의 건물도 그들의 미래도 이제는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이 가족은 비로소 다시 하나가 되었다.